미국 현지 시간 2022년 11월 16일 50년 만에 달 탐사를 다시 하기 위한 아르테미스 1호가 발사되었습니다. 달에 처음 착륙한 유인 우주선은 1969년 아폴로 11호이고 현재까지 마지막 유인 우주선은 1972년 아폴로 17호입니다. 그런데 아르테미스 1호의 발사 과정 중 여러 차례 차질이 발생하면서 음모론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무인 우주선 발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50년 전에 유인 우주선이 달에 착륙한 것이 말이 되냐는 것이죠. 달 착륙 음모론은 1976년 미국인 빌 케이싱이 출간한 우리는 결코 달에 가지 않았다는 책에서 출발합니다. 이 책은 2002년 헬스 리서치 북스에서 미국의 300억 달러짜리 사기라는 부제를 내고 다시 출간됩니다. 빌 케이싱은 1956년부터 1963년까지 로켓다인 추진 필드 연구소의 기술 프레젠테이션 부서의 책임자였고 여러 음모론의 열혈 지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인류의 달 착륙과 관련한 음모론은 영화에도 반영되어 1978년 미 항공우주국이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것을 화성에 착륙한 것처럼 속인다는 내용의 카프리콘 1이라는 영화가 개봉되기도 했습니다. NBA 농구 스타인 스테판 커리가 인류가 실제로 달에 착륙했다고 믿지 않는다고 하는 등 유명인들도 가세하며 음모론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으며 지금도 인류가 아직 달에 간 적이 없다는 음모론을 믿는 미국인이 5%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럼 음모론에서 제시하는 근거 중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달 착륙 사진에서 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원래 달에서 별이 보이지 않는다고 엉뚱한 설명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달에서도 당연히 별이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과학계에서는 당시 카메라의 초점이 밝은 달 표면에 맞춰져 있어 상대적으로 어두운 별빛이 잡히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 달 표면에 성조기가 펄럭이는 사진입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것을 고려해서 펄럭이도록 만든 깃발이라고 설명하는 분도 있지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과학계에서는 달 표면에 깃발을 꽂는 순간 생긴 충격으로 깃발이 펄럭이기 시작했고 공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펄럭임이 지속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세 번째, 그림자의 방향과 길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에 광원, 즉 빛이 2개 이상이었다면 한 물체의 그림자가 2개 이상이어야 한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기된 문제에서 조금 벗어난 설명인 것 같습니다. 과학계에서는 그림자의 방향과 길이가 다른 것에 대해 원근감에 따른 시각적인 착각이라고 설명합니다. 네 번째, 방사능 노출입니다. 지구 주변의 벤 앨런대를 통과할 때뿐만 아니라 달이나 우주 공간에 있을 때 노출되는 방사선 이슈입니다. 지금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인데 50년 전에 어떻게 아무 문제가 없었냐는 것입니다. 과학계에서는 당시 체류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다섯 번째, 1972년 이후 지금까지 달에 유인 우주선이 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사가 달 탐사를 그만둔 것은 경제적 이유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예산 대비 효과는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그동안 태양계 탐사에 주력해왔다고 합니다. 아르테미스 1호에는 사람 대신 마네킹이 탑승을 했고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한다면 2024년에 우주비행사를 태운 아르테미스 2호가 발사될 예정입니다. 나사는 달의 상주 기지를 건설한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음모론이 계속되는 것은 부정확한 설명도 큰 이유 중 하나이고 그냥 믿고 싶어서가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돈 버는 라이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